안녕하세요. 3SBT 이재익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갑자기 더워졌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셨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좀 자료가 많은데 아까 저 메일로 다 보내드리니까요. 굳이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저 이커머스 쪽에는 고객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커머스 전이에 대해서 잠깐 처음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해외 판매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2010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가 좀 문을 닫게 되면서 반자발적인 창업을 하게 된 게 이제 이베이 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좀 열심히는 했는데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시기도 좀 좋았고 그래서 1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단기간에 또 판매도 많이 했는데 그 기간 안에 판매를 단기간에 너무 많이 했다고 이베이에서 제 계정을 정지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베이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 평소에는 네가 10,000불, 20,000불 팔다가 갑자기 10배를 판매를 해가지고 갑자기 좀 정지가 됐다. 이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이베이만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마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법인을 만듭니다. 아마존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때가 그 강남스타일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강남스타일이 나온 다음 날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거기서 강남스타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글로벌적인 유행이구나 라는 했던 거를 좀 기억이 좀 나고요. 그때도 이제 지금 많이 좀 논란이 됐던 이제 Q10도 이제 그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Q10으로 시작하셨던 분들도 좀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와일드벨이나 아니면 다른 마켓플레이스들이 오히려 한국 셀러들한테 좀 러브콜을 보내는 시대가 좀 되었죠. 이제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고객 데이터 자체를 좀 제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분석해가지고 마케팅을 다시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트래픽 분석 자료를 해서 리마케팅을 한다라든지 하는 게 이제 1차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저희가 저처럼 이제 정책이나 계정 이슈에 따라 가지고 계정이 닫히면 비즈니스가 이제 닫혀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충분히 좀 일어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코스메틱 브랜드 사이트를 많이 좀 만들다 보니까 최근에는 업체랑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존 판매 대행 해주는 업체 계정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계정을 관리를 했었는데 그 계정이 막히면서 전체 비즈니스가 클로즈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계정 이슈들도 좀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고, 다음에 이제 정산 주기나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좀 러프하게 한 40% 정도 봅니다. 이제 수수료를. 그래서 이제는 조금 브랜드사 제조사가 아니면은 좀 판매하시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된 지가 좀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판매 카테고리 제약. 아마존에서 특별히 디지털을 판매한다라든지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구조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약들도 좀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좀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직장 게임 회사 다닐 때도 저희 매출이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 옥션 G마켓 이런 데도 판매를 했었으니까요. 가장 판매처가 좋았던 게 저희 자사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사몰에서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자사몰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있다 그거 한 8,000 정도까지 좀 만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는 좀 자사몰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마젠토라는 애를 만났죠. 그래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젠토는 지금 혹시 한국에서는 예전보다도 더 없어지기는 했는데 마젠토는 제가 봐서는 한 3, 4년 정도 최소 좀 경력이 있어야지 좀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툴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대를 나오고 내가 조금 해봤다라고 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레벨은 좀 아니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기업들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세일즈포스 쓰시는 분들은 이제 SFCC라고 세일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 쓰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ERP를 SAP 쓰시는 업체들은 뭐 국내에는 많이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뭐 디맨드웨어를 인수하면서 세일즈포스 그 SAP 커머스 클라우드를 쓰는 케이스들도 있고, 아니면 뭐 무신사나 아니면 뭐 쿠팡처럼 아예 좀 마켓플레이스용을 위해서 그냥 그 개발해서 쓰는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최근에 유행도 많이 했었었죠. 저희가 한 7, 8년 전쯤에는 워드프레스가 국내에서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우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프랑스에서 나온 이제 프레스타샵도 좀 했었었고요. 이 4개의 플랫폼은 제가 다 한 번씩은 좀 다 다뤄봤던 빌더들인데, 여기 인스톨이라고 쓴 거는 이 4개의 빌더들은 다 서버 관리를 직접 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관리나 서버 관리는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버 관리, 속도 관리, 버전 관리, 그리고 익스텐션별로 이제 버전 관리를 좀 직접 하셔야 돼서 이게 좀 개발을 아시는 분들이나 뭐 사내 개발자가 없으면은 좀 실질적으로 좀 마음대로 좀 운영하시기가 쉽지는 않은 플랫폼들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한국에도 좀 저희는 이제 메이크샵을 국내에서 썼었으니까 메이크샵 같은 플랫폼이 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찾았던 게,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쇼피파이랑 호주에서 이제 태어난 이제 빅커머스랑 윅스랑 스퀘어스페이스는 이게 그 카트 빌더라기보다는 거의 홈페이지용 위주로 쓰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빅커머스랑 쇼피파이는 솔직히 좀 격차가 너무 많이 좀 벌어져가지고 국내에도 빅커머스 쓰는 업체들은 좀 거의 좀 소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실 수 있죠. 아마 여기 참석하신 업체들이 좀 대부분은 아마 제가 봐서는 한 90%는 카페24를 아마 쓰고 계실 텐데, 아니면은 뭐 메이크샵이나 고도멀 쓰시거나 최근에는 또 나이맵이나 뭐 식스샵들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게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 이유라고는 쓴 게요. 솔직히 한국 빌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원체 한국형으로 만들어 놓고 글로벌에서 필요한 결제랑 뭐 그 URL 구조 정도, 그리고 뭐 언어 번역 정도만 가지고 이게 글로벌 쇼핑몰이다라고 좀 얘기하고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구글 기반의 글로벌 환경에서는 굉장히 좀 제약이 있고, 나중에 성장하더라도 오히려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좀 오히려 그 배리어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작 자체는 좀 이제 글로벌 빌더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질문도 평소에 많이 받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카페24는 말 그대로 이제 한국형 빌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카페24가 좋은 툴이라기보다는 쓰기 익숙한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카페24 쓰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아요. 익숙하고 쉽게 한국형에 맞게끔 기능 업데이트가 되고, 하지만 글로벌 쪽에서 좀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제 쇼피파이는 이제 전 세계 타겟이 가능한 글로벌 빌더인 반면에 카페24는 이제 한국형 빌더의 식으로 구현이 돼 있고, 서버가 이제 한국에서만 있습니다. 카페24는. 그리고 한국적인 UX UI,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회원 구매 조회 같은 좀 이런 구조는 한국에서만 좀 쓰는 구조라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글에서 검색해봤을 때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아직도 꽤 있죠. 그게 이제 뭐 적응형 빌더나 이제 URL 구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쇼피파이는 당연히 이제 반응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배너 이미지 정도만 제외하고는 또 다시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따로 안 만들고 관리하실 필요가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형 빌더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좀 SEO적인 측면들이나 아니면 이제 외부 채널들이나, 그리고 이제 쇼피파이는 또 이제 B2B, B2C 그리고 포스까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다 구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를 쓰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 뭐 카일리 제너 코스메틱이나
그리고 스타일란다의 대표도 이제 김소희 씨죠. 그래서 김소희 씨가 카페24의 앰버서더라고 하면 쇼피파이의 앰버서더는 카일리 제너입니다. 그래서 카일리 코스메틱이나 뭐 리안나 팬티뷰티나 팬티뷰티는 이제 LVMH한테 이제 매각을 하고, 예, 지금은 디올 모델을 하죠. 리안나는. 그리고 뭐 레어뷰티나 뭐 뷰티 쪽 많이 아시는 뭐 글로시어나, 그다음에 이제 패션노바는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한 4, 5년 전에 여기 온라인으로만 운영을 하거든요. 온라인에서 매출 한 1조 정도 합니다. 지금은 아마 2조가 넘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울트라 패스트 패션 브랜드 일주일마다 이제 제품 텀이 도는, 예, 패션노바. 그리고 이제 성수동에도 이제 매장 낸 이제 키스나, 그리고 밑에 있는 뭐 짐샤크도 이제 한국에서, 예, 들어온다고 하고요. 많이 아시는 뭐 헬로키티 IP 갖고 있는 뭐 산리오나, 그리고 여기 미스터비스트, 피스터블 같은 것들도, 예, 쇼피파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SM, JYP 같은 연예 기획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브랜드 자체가 이제 하나의 상품명이 된 이제 뭐 인바디나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블루바틀 같은 브랜드들이 쇼피파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 있는 멀천트든지 어느 국가 타겟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된 이제 글로벌 빌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휴대폰을, 저희는 이제 갤럭시를 쓰는데 갤럭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저희가 앱을 다운로드 받죠. 그것처럼 그 코어한 쇼피파이 내에 필요한 기능을 붙여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앱스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에서 개발되어 있는 앱들이 한 10,000개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커머스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 좀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베이를 넘어가지고 쇼피파이가 이제 아마존 다음으로, 예, 어떻게 보면 쇼피파이를 쓰고 있는 전체 멀천트의 레베뉴가 되겠죠. 그걸 이제 이베이를 좀 넘어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좀 익숙한 것들도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뭐 동남아에서 쓸 수 있는 뭐 기능들이나 아니면 뭐 OMS, WMS 같은 것들이 쇼피파이랑 유기적으로, 예,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는 크게 1년에 2번 정도 크게 업데이트 발표를 합니다.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뭐 작년에는 좀 AI 위주로 좀 업데이트가 됐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좀 뭐 B2B나 이런 기능 정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DC나 가트너 같은 이제 비즈니스 애널라이저들이 분석하기에는 쇼피파이가 이제 리딩, 이제 디지털 커머스 분야에서는 이제 리딩 위치로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저희의 이제 프로핏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이제 고객 가입들이나, 예,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쇼피파이가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좀 구현이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카트 밸류 높일 수 있는 뭐 업셀링 전략들이나,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죠, 커머스에서 이제 구매 전환율 높일 수 있는 그런 구현들 하고, 자동화나 아니면 분석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24시간 당연히 이제 서포트하는 기능들 하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포스나 B2B까지 좀 확장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많은 클라이언트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 다 따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쇼피파이 하나 선택하면 B2B나 B2C나 아니면 한국에서는 조금 제약은 있습니다만 뭐 포스까지 다 한꺼번에 구현을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저희랑 미팅하는 그 담당자분은 대부분 디자이너분들을 많이들 보내세요, 회사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쇼핑몰이라는 게 디자인의 영역이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것들은 저희가 뭐 디자인적으로 아예 승부를 보는 좀 브랜드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쇼피파이에 있는 그 테마 스토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축해드릴 때 정말 짧게는 뭐 3주짜리 플랜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기획이나 이런 거 따로 필요 없이 정말 해외에서 많이 쓰는 템플릿 가지고 좀 빠르게 만들겠다라는 것들은 이제 테마를 써가지고 이제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디자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디자인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
저희도 이제 그 테마를 직접 개발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그 구매 전환율이죠. 다른 카트 대비해 가지고 36% 이상 그 구매 전환율에 경쟁률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만들고 쇼피파이가 자체적인 이제 쇼피파이 페이먼트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뭐 카트 체크아웃까지 안 넘어가고 이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6%에 대한 좀 설명이고요. 다음에 이제 마켓 기능인데요. 마켓 기능은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들어오면 일본어로 보여주고 엔화로 설정하고 고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개 스토어에서 여러 국가 타겟으로 로컬라이징 할 수 있게 만든 기능이 마켓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지 언어 통화 그리고 마켓별 URL 설정 그리고 룩앤필을 거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하고 그리고 어떤 제품은 어느 국가에서는 안 보이게 처리하고 가격을 변동하게 처리하고 그런 이제 카탈로그 기능 그리고 세금하고 관세 표기할 수 있는 기능이 마켓 기능으로 한꺼번에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플로우라는 이제 업무 자동화 툴 저희도 이제 굉장히 좀 잘 쓰고 있는 툴인데 예를 들면은 뭐 특정 A 제품의 재고가 5개 이하로 떨어지면 재고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줘. 아니면 이제 슬랙 많이 쓰니까 슬랙으로 메시지를 이제 보내줘. 예를 들면은 뭐 200불 이상 사는 고객들은 저희한테 VIP 태그를 붙여가지고 세그먼트를 하고 자동 이메일을 보낸다라든지 그런 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게 쇼피파이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전용 기능으로는 이제 고객의 의도를 이해하는 이제 스마트 검색 기능들도 제공을 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쇼피파이가 자체적으로 플러스를 쓰시면 우리가 상상하고 필요한 웬만하다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B2B 기능들을 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패션 쪽에서도 B2B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그러면 뭐 티어 프라이싱이라든지 뭐 여신을 주는 이제 넷 프라이싱이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회원 초대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나 저희가 이제 보통은 B2B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좀 대부분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쇼피파이 B2B 쓰는 것들도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것들도 쉽게 말씀드리면 모바일 앱을 만드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앱을 개발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쉽게 고라이브는 뭐 7에서 14일 정도 해가지고 간단하게 저희가 앱을 론칭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미팅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들을 보면 60%는 카페이스라 쓰시다가 이제는 좀 글로벌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토어를 이제 만드는 경우와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마켓플레이스의 이제 한계를 좀 경험해서 만드는 케이스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이제 한국 지사나 아니면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으로 D2C 하는 경우 쇼피파이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뷰티 브랜드들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뷰티 브랜드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좀 뭐 팝업 스토어도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브랜드들이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고요. 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기 이제 뭐 성공 사례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건 뭐 미국 스토어 2019년에 론칭을 해가지고 이제 월에 한 30억 정도.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구축, 리뉴얼, 유지 보수를 4년 정도 같이 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본 타겟으로 론칭해서 회원 수 이제 2만 정도 이제 만들었던 케이스고요. 21년도 론칭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 스토어용으로 만들었던 케이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여기 FAQ 내용들은 좀 제가 뭐 궁금하신 점을 이제 부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판매를 원래 좀 했던 케이스다 보니까 저희가 뭐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백엔드, 프론트 관련된 앱, 뭐 운영 교육 이렇게 패키지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를 따로 안 하시고 저희가 한꺼번에 좀 턴키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요건 일종의 좀 홍보인데 다음 주에 일본 타겟으로 하는 컨퍼런스가 좀 하나 더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부스 오시면 바로 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때는 쇼피파이 팀하고 뭐 사과와 틱톡, 뭐 데이터라이즈 이런 팀들이 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